418번 피시의 문제입니다. 표 1과 표 2 이렇게 주어져 있죠. 표 1 제목을 보면 지역별 인구분포 1648년 단위 1000명%입니다. 그러면 인구는 실측치이고 비중은 산출치란 얘기죠. 표 2 보면 인구지수입니다. 이것도 역시 산출치란 얘기죠. 자, 인구지수 구하는 수식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표 2에서 1248년 각각을 100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1648년 인구 이 크기를 100으로 줬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체크하고 이제 문제 풀러갑니다. 두 개 합쳤습니다. 보기 기억 1753년 그러면 여기죠. 강원 지역 인구, 자, 강원입니다. 그리고 1648년, 자, 1648년 전라도입니다. 이 크기죠. 많다 적다 판단하라 그러죠. 자, 1648년 그대로 가져옵니다. 강원 그대로 가져오죠. 그러면 1753년 강원도 인구는 이것에 비해서 724% 증가했다는 얘기고 전라도 그대로 가져오면 되죠. 그러면 여기에 724% 곱해서 이것과 비교하면 됩니다. 자, 5735 그래서 전라도보다 많다 그러면 안 되죠. 니은 1789년 대비 1837년 이 두 개 보라는 얘기죠. 인구 감소율입니다. 가장 큰 지역은 평안이다. 자, 평안을 보면 여기 실측 데이터 그리고 이 두 개 연도 보라는 얘기죠. 자, 여기는 증가했습니다. 증가했지만 자, 데이터 크기가 감소하고 있죠. 그래서 이 차이 것 가지고 판단하라는 얘기죠. 자, 다른 지역 보면 평안도보다 그 차이값이 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디귿 1864년 그럼 이것이죠.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상이다. 자, 원천 데이터 1648년 경상도 보면 425죠. 서로 비슷한 지역은 전라도입니다. 결국은 전라도와 경상도 비교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디귿 진수를 판단하기 위해서 기억에서 했던 것처럼 서로 곱해서 비교해야 될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데이터 구성의 특징을 살피면 되죠. 자, 어쨌든 전라도와 경상도를 비교하는 거죠. 자, 1648년 100을 줬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가져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1753년 자, 몇 배 증가했는지 보면 되죠. 자, 여기는 2.76배, 여기는 3.91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미 경상도가 역전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전라도 보면 자, 증가, 감소, 감소 쭉 감소하고 있죠. 경상도 보면 감소, 감소 그러다가 증가, 감소입니다. 자, 이와 같은 데이터 구성 특징에서 역전당한 전라도가 재역전 시킨 적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산하지 않고 이와 같은 데이터 구성 특징 가지고 판단할 수 있죠. 리얼 1904년입니다. 전체 인구 대비 비중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체크하면 되죠. 경기, 함경, 자, 경기 5.3이고 함경은 4.5입니다. 1904년 인구 크기를 보면 경기 831이고 함경은 1089죠. 이것이 이렇게 커졌다는 얘기고 이것이 이렇게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비중 서로 비교했을 때 함경도가 오히려 더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답은 3번이죠. 419번 민경집 문제인데 이것이 내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실측치 그리고 산출치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발문 보면 자, 발생일수와 발생지수에 대한 자료이다 하고 설명하고 있죠. 자, 표와 산정식에 따라서 발생지수를 산출한답니다. 내가 계속 설명했었죠. 발생일수 이것은 실측 데이터다. 그러면
이와 같은 수식에 이것을 넣었을 때 나온 값이 발생지수란 얘기죠. 그래서 발생지수는 산출치가 되는 거죠. 자, 실제 대설, 자, 지수가 1이기 때문에 이 수식에 따라서 보는 겁니다. 자, 최대값 16이죠. 그리고 제로, 마이너스 제로, 여기에 4를 곱하고 1을 더해주면 그 값이 1이다. 이렇게 되죠. 자, 이와 같은 수식에 따라서 한파 지수를 구하면 2.25가 되고 호우 1.75, 강풍 1.25죠. 자, 선택 1번 발생지수 가장 높은 유형은 한파이다. 아니죠. 폭염이죠. 2번 호우 발생지수는 2.00 이상이다. 호우 1.75입니다. 틀렸죠. 대설과 강풍, 자, 합은 호우보다 크다. 대설 강풍 합하면 2.25입니다. 호우는 1.75죠. 맞습니다. 4번 자, 극한기후 유형별 발생지수 평균은 3.00 이상이다. 자, 이 평균 구하면 3.0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틀렸죠. 5번 폭염 발생지수 강풍의 5배이다. 자, 폭염, 강풍 비교하라는 겁니다. 아니죠. 그래서 답은 3번이죠. 420번 코레일 기출문제죠. 소비자 물가 지수 관련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자, 지수란 표현이 등장했기 때문에 이 정보에 실적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되겠죠. 여기는 없죠. 그러면 선택지 진술 특징을 보겠습니다. 1번 등락, 2번 오른, 3번 오른, 4번 비싼, 5번 올랐다. 그러면 한 놈 툭 튀어나왔죠. 뭘까요? 4번이죠. 1, 2, 3, 5번은 움직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4번은 어떤 품목 가격이 비싸다, 싸다 이것을 논하고 있죠. 그래서 답은 4번이죠. 자, 앞에서 내가 지수에 대해 설명할 때 지수는 움직임을 관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그렇게 말했죠. 1번 자, 지수 산출 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맞죠? 2번 올랐다 내렸다 움직임이죠. 3번 올랐다 내렸다 움직임입니다. 5번 역시 같은 움직임에 대한 설명이죠. 자, 4번은 실적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지수 데이터만 가지고 어떤 품목이 비싸다 아니다 이것을 논하고 있죠. 그래서 얼토당토 않는 얘기죠. 이렇게 답을 정하면 됩니다. 자, 지수에 대한 별도 부연 설명입니다. 이 통계표 작성자는 맨 처음부터 이것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실적 데이터를 먼저 작성해야 되겠죠. 그 이후에 어떤 산식에 따라서 이와 같은 산출 데이터를 만들고서 이것을 다시 그래프로 표시했죠. 자, 여기서 주의점, 물가라고 하는 표현에 지수라고 하는 것이 없더라도 물가는 지수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격은 개별 상품의 측정치지만 물가는 개별 상품들을 종합해서 만든 가중평균값이죠. 그래서 이것은 산출치입니다.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계산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방금 풀었던 코레일 기출문제 이것은 완성도 측면에서 좋지 않습니다. 어쨌든 2015년도 100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어떻게 산출됐는지 그 수식을 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문제 완성도가 올라가는 거죠. 근데 코레일 문제는 이것을 무시했죠. 어쨌든 자, 완성도 측면에서는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NCS 문제 수준입니다.